최근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무서운 확산세로 기존 코로나19 증상과 델타 변이의 증상이 다른 점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코로나19 증상은 고열과 오한, 미각과 후각이 무뎌지는 증세가 대부분이었으나 델타 변이 증세는 일반 감기와 비슷한 기침, 콧물, 두통, 재채기 등 단순 몸살 감기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의 증세로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아 확산세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델타 변이의 빠른 확산세로 인해 신규 확진자가 1,300명대를 넘어서며 수도권을 전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다는 방역당국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4단계 시행 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되고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도 인정되지 않으며 사적 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당초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었는데 정부는 이 같은 인센티브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은행들도 기존 4시까지였던 영업시간을 9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로 단축 영업을 하고 모임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시키기 위해 서울버스, 지하철을 밤 10시 이후 20% 감축 운행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여기저기서 불만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6시 이전과 이후 허용 인원이 다른 것에 대해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3, 4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6시가 넘었으니 2명씩 떨어져 앉으라고 해야 하는 것이냐, 허용 인원에 일관성이 없다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감축 운행에 대해서는 가장 큰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감축 운행을 하지 않아도 매일 출퇴근 시간이면 거리두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야말로 개미떼처럼 다닥다닥 붙어서 탈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감축 운행이 무슨 의미냐. 출퇴근하다가 걸리겠다라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대해서는 일부 누리꾼들은 4명이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5명이면 걸리는 것이냐 등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고 정부의 코로나19 재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이 30대를 지목하는 듯한 글을 놓고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더 높이고 있습니다. 전체가 아닌 일부 방역 수칙을 어기고 클럽과 주점 등에서 모임을 강행하는 이 30대들로 인하여 코로나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지난 7일 대한민국 정부 SNS 계정에는 이 30대 분들께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사적 모임 자제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글에 게시된 홍보물에는 2030 세대의 방역 노력을 당부하며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를 받아주세요. 당분간 모임 회식 자제해주세요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부겸 국무총리도 추가 경정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자리에서 수도권의 이 30대 여러분, 방역의 키를 여러분이 쥐고 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30대만의 문제가 아닌데 모든 것을 이 30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만 봐도 거리두기는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왜 그런 곳에서는 확산이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주장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중 20대 확진자는 323명 24.54%, 30대는 238명 18%로 연령별 확진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외부 활동이 가장 많은 나이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7월 백신을 우선 접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방역당국은 면역력이 높은 2030 세대보다 고령자 의료인이 최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20, 30대는 다른 연령대와 달리 백신 접종에서 소외시켜놓고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였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를 언급하는 것을 두고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전 민주노총 도심 집회가 있었는데 이를 두고 확진자 폭증의 주범이 이 때문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방역당국은 민주노총 집회가 최근 확진자 폭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라는 반응도 제기되며
불만을 표출하였습니다. 한편 수도권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고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지자체별 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여름 휴가철과 각 학교 방학을 맞이하여 휴가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수도권을 벗어나 비수도권 관광지로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비수도권 관광객이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관광지로 가장 유명한 제주도에는 7월에만 하루 평균 34,000명대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어 수도권의 4단계 거리두기가 시작되면 제주도에도 더 많은 관광객이 몰려 기존보다 더 빠른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발표되고 수도권의 식당들과 펜션 등의 업주들은 3명 이상 단체들에게 예약 취소를 안내하기 위해 취소 전화를 돌리고 예약자들의 취소 문의를 받느라 안 그래도 힘든 시기에 더 지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업주들은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어졌는데요. 반대로 비수도권에는 각 펜션들과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 등은 예약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고 전해졌고 자영업자들은 내내 적자를 유지하며 힘든 시기를 겪었고 올여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줄을 잇는 수도권 손님들의 예약 문의에 여름 한철 장사이기 때문에 수도권 손님들을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하지만 몰리는 손님으로 인해 확진자가 나올까 두렵다며 마냥 반가운 것은 아니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거리두기가 수도권만 시행되다 보니 수도권을 벗어나 비수도권에서 휴가를 즐기는 것에 대해 방역 지침에 허술함을 지적하는 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도 이유 없이 재채기를 많이 하고 감기와 유사한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델타 변이를 의심하여 즉각 진단 검사를 받아 급속한 전파를 막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들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길어져만 가는 코로나로 인해 종식되기 힘들다는 평이 지배적이고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독감처럼 처방약이 나와 살아가는 동안 안고 가야 하는 질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진을 포함하여 국민들 모두가 힘든 시기에 휴가도 좋고 거리두기도 좋으니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서로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반드시 꼭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어떤 쇼보다 더 쇼 같은 이슈 방송 마치겠습니다.